자,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지역의 한 마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충북 지역에는 76곳의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이 마을이 개점 휴업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인데요. 조용한 시골 마을까지 불어닥친 코로나19의 여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주민들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보은군 산해면에 위치한 잘산대 대박마을. 여타 시골 마을이 그렇듯이 속리산 자락안에 자리한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은 뭐 옛날부터 자연적으로 이 농사를 지면서 살아온 동네고, 그리고 뭐 어른들이 여기는 아주 청정 지역이라고 해갖고 아주 쓸만한 동네예요. 25가구에 한 50명 정도 살고 있어요. 그러고 뭐 초등학생은 없고 중3이 제일 어리고, 그러고 뭐 젊은 사람도 우리가 제일 어린 거지. 지금 60인데 이제. 지난 2013년 산대 1, 2와 2리가 단위 종합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동체가 되어 함께 만든 잘산대 마을. 마을을 찾은 날은 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던 중이라 더 한산했지만 사실 추수철을 앞두고 이 계절의 농촌은 한창 바쁠 시기입니다. 더욱이 잘산대 마을은 늘 사람들로 북적이던 마을이라는데요. 작년 같으면 해도 불공예 체험도 하고 또 농사 체험, 사과 따기, 뭐 옥수수, 감자 케이크 같은 거 해서 뭐 소일거리도 좀 있고, 그러고 뭐 여기는 애들이 없으니까 조그만 애들이 오고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했죠. 뭐 박 터널에 가서 구경도 하고 같이 체험도 하고 했으니까. 농사만 지어서는 살아남기 힘든 요즘 농촌. 이런 위기감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체험 관광형 농촌 마을입니다. 잘산대 대박마을은 충북을 대표하는 체험형 농촌 마을인데요. 수려한 경관과 70여 종의 세계 박을 소재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했었죠. 저희들이 이제 여기가 마루티 인성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을 가지고 노는데 천재를 만들어주는 그런 학교다 보니까 여기가 하루에 저희들이 메인으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30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에 있는 학교가 한 학년씩 해가지고 와가지고 오전 오후로 다 이렇게 수업을 받고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2,000명 정도 왔었고요. 또 축제 때, 이제 대박 축제 때 저희들이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방문객이 보통 한 10,000명 정도 이 정도 되던 데가 올해는 뭐 코로나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받은 게 30명. 들으신 것처럼 올해는 예년과 다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박터널은 한산하기 그지없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체험장은 적막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우리나라의 경우 누적 환자만 2만여 명. 아직까지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등교 대신 원격 수업을 하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등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농촌 마을에도 그 여파가 불어닥친 겁니다. 올해 저희들이 3월 달까지 예약된 게 한 2,200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전체가 처음에는 이제 취소로다가 이제 가고 연장으로 가고 하다가 이제는 아예 취소로다가 이제 다 돌아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반기는 아예 뭐 6월 달 이후는 예약 자체도 없는 거고 아예 지금 스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하루에 오면은 박궁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인도 와서부터 숲해설까지 모든 거라면 1인당 38,000원씩이에요. 그럼 저희들이 올해 5,000명을 봤을 적에 그러면은 한 1억 한 5천 정도 매출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저희들이 25년 만에 회기 분기점을 찍을 수 있는 건데 이 코로나라는 게 발목을 잡으면서 완전 제로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잘산대 마을은 그야말로 대박 마을로 만든 1등 공신, 바로 세계 70여 종의 박으로 꾸며진 박터널입니다. 마을에 열린 이 박들은 작은 마을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축제장으로 성장시켰는데요. 네, 지금 저희 대박 축제는 저희들이 이 터널이 2km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70가지 종류의 박과 채소를 갖다가 저들이 여기다 전체를 심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와가지고 진짜 사라져가는 박의 종류별로 다 테마별로 이렇게 이제 구경을 할 수 있도록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체험 저희들이 축제를 지금 대박 축제로 잡은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예년이라면 벌써 열렸어야 했을 축제는 코로나19로 취소됐고 사람들이 찾지 않은 터널의 식물들은 그대로 말라버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속상하기만 합니다. 3월 달에 이걸 해서 4월, 5월 달에 심으면서 축제를 포기를 했어요. 왜냐면 코로나가 불확실성인데다가 저희들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이게 실익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방만 수확을 하자 해가지고 심었는데 그게 지금 보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수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데 저게 최소한 100일이 넘어가야 숙성이 돼요. 근데 지금 9월 달, 10월 중순이면 서리가 오니까 앞으로 한 달 반, 50일도 안 되니까는 실제로 단단하게 이익지를 않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수확할 게 올해 전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버렸던 것까지 다 주워가지고 지금 손질해가지고 아까 그 사무실에 지금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올해 그런 상황이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마을에서 포기한 것은 대박 축제뿐만이 아닙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성자연학교도 모든 프로그램을 멈춘 상태입니다. 자연학교는 저희들이 이제 1년 과정으로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오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보훈교육지원청하고 해서 행복지구 사업으로 45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1년 과정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도시 학생들로 해가지고 여기서 저희들이 주말마다 60명씩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5명 모집하고서 다 반납해주고 원위치로 돌아간 거예요. 코로나가 계속 와가지고. 사실 코로나19로 많은 분야가 타격을 입었지만은 직격탄을 입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여행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될 수 있으면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죠.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이 오면은 움막도 짓고요. 본인들이 배낭 메고 습속을 탐험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유격장도 만들고 또 다리도 만들어 가면서 누가 또 이제 위험에 처지면은 생존 로프를 던져가지고 또 자기 친구들도 한번 구해보고 또 나무도 내가 몇 메다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올라가서 도전도 해보고. 그래서 이 자연 농촌이라는 데는 그 모든 자연이라는 걸 가지고 애들이 위험성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하면 위험하구나를 모든 걸 체험하면서 애들이 가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면서부터는 소규모의 농촌 여행 정도는 권장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주춤한 발걸음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글쎄 저희들이 뭐 경제적으로 손실된 것도 참 속상하긴 한데 정말로 속상한 거는 지금 마음 놓고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갖다 드러내면서 뛰어놀아야 할 학생들이 못 뛰어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수답이 돼 있다는 자체가 실제로 이건 통곡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지금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통과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마을로 입소문을 타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다는 잘산대 마을. 그렇다 보니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수요도 덩달아 늘어 사전 예약까지 받아 공급한 적도 있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 축제 때는 한 돈 1,000만 원 가차이 열흘 동안 축제 기간 동안에 체험적으로다가 사과를 해가지고 많이 팔았어요. 하지만 올해는 사과 따기 체험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축제가 취소된 영향도 있지만 긴 장마와 태풍으로 대부분 떨어지고 그나마 남은 사과도 썩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가 하도 많이 와갖고 습해가지고 사과가 다 병이 났어요. 올해 걱정해요. 농사도 이렇게 됐는데 겨울 사과도 지금 이런 경황이 안 올까 싶어 우려가 되고 있어요, 지금. 많은 게 변화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미 전시와 공연은 온라인으로 열리는 게 낯설지 않아졌고 여행도 홀로 즐기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은 피할 수 있는 캠핑이나 차박이 트렌드입니다. 하지만 농촌 체험은 이른바 언택트가 불가능한 장르입니다. 일단 뭐 시골의 자연이라는 데는 무한한 그 평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큰. 그래서 인원을 최소화로 시켜가지고 이 숲속에서 자연을 가지고 학생들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밖에는 방법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떠한 뭐 이걸 원격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사람과 사람이 교감을 하면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가더라도 고인들이 스스로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각박한 도시 생활에서 어쩌다 경험하는 농촌에서의 삶은 도시민들에게 달콤한 휴식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농촌 사람들에게도 자꾸만 줄어드는 인구 속에 가끔씩 찾아오는 체험객들의 발걸음은 그 무엇보다도 반갑습니다. 서로에게 삶의 위안이 되는 이 농촌 체험이 이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전 국민이 다 코로나로 해서 어렵고 저희들도 또 어렵지만은 이건 뭐 저희들이 잘못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거를 또 타개를 해야 되고 우리 국민 모두가 힘합쳐서 헤쳐나가야 되는 거고 저희 마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일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마을은 정말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유례없는 전염병 위기가 다가오면서 큰 위기를 맞은 것이 도시뿐만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끼네요. 네, 맞습니다. 다시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북적이길 기다리면서 또다시 마을을 갖고 나가는 이 농촌 체험 마을인데요. 네. 그들의 위기도 우리가 함께 또 극복해야 나가야 된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